자, 이번 시간 이제 8번부터입니다. 지성이는 어떤 일을 하는데 1시간 걸리고, 아버지는 그 일을 하는데 20분 걸린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성이가 일을 20분 했을 때 아버지가 오셔서 함께 일을 마쳤다. 지성이와 아버지가 함께 한 시간은 몇 시간인가? 몇 분인가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분으로 되어 있죠, 분. 그러니까 지성이는 바로 1분에 60분의 1만큼 하는 거고, 아버지는 1분에 20분의 1만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지성이 혼자서 일을 하다가, 지성이가 혼자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랑 지성이랑 같이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렇게 한다면 혼자서 20분 한 겁니다. 20분. 아버지가 오셔서 한꺼번에 일을 마쳤어요. 그럼 한꺼번에 일한 시간, 이걸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을 마쳤다. 우린 여기서 이걸 60분의 1로 보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전체 일의 양을 1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것에 입각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같이 한 시간을 우리가 x로 놓고 x에 관한 이제 방정식을 만들어야겠죠. 이것도 우리가 책 풀이 방법이 있는데, 그 풀이 방법이 이제 완벽한 방법이 아니라 여태까지 여러분 책 풀이 방법대로 이해를 시켰어요, 제가. 그래서 한 겁니다. 자, 뭐냐면 이런 얘기죠. 지금 보면 지성이 혼자서 20분 일했어요. 그러니까 지성이 혼자서 20분 일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오셔서 한꺼번에 일을 마쳤죠. 그러면 아버지랑 지성이랑 같이 한 때 1분 동안 일의 뭐냐? 일의 양이 뭐냐? 한꺼번에 할 일의 양. 이건 바로 이거 두 개 더한 거죠. 더한 겁니다. 이거 두 개 더하면 이제 60으로 통분되기 때문에 60분의 1 플러스 60분의 3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60분의 4가 돼서 이것은 15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식을 세우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일단 지성이는 혼자서 일을 20분 동안 했죠. 그럼 지성이는 1분 동안 일량은 60분의 1이기 때문에 60분의 1 곱하기 20분. 그 다음에 같이 할 때 1분 동안 일량은 15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곱하기 얼마? x. 우리가 같이 한 시간이 우리가 x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다? 이것이 1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x를 풀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뭐 틀린 건 아니죠. 그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어보면 이제 식을 한번 여러분과 풀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3분의 1이 되죠. 그래서 3분의 1을 넘기면, 15분의 1의 x는 이것은 3분의 1 넘기니까 3분의 2가 되고, 그래서 이 x는 3분의 2 곱하기 15가 될 겁니다. 15. 그러면 3, 5, 15, 5, 2는 10. 그래서 이것은 10분이 나오죠. 답은 10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풀어보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것을 풀어보는 과정에서 식을 물어보는 문제도 봤어요. 식. 근데 이런 식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는 지성이가 한 일의 양은 얼마냐? 1분 동안이 60분의 1을 하기 때문에, 그럼 지성이는 몇 분 동안 일했죠? 지성이는 바로 20분, 20 플러스 x분 동안 일한 겁니다. 이게 지성이가 일한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이야. 그러면 아버지는 20분의 x만큼 일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x가 같이 했기 때문에 지성이는 20 플러스 x, 아버지는 x가 되는 거야. 이게 얼마다? 이것이 1이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식을 제시한 다음에 식 중에서 어느 식이 맞냐는 것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런 식을 더 선호하고 이런 식을 더 많이 냅니다. 자, 이건 뭐죠? 마찬가지죠. 이것은 양변에 이제 60을 곱한 다음에 60으로 통분한 다음에 x값을 풀어주면 되니까 답은 이제 똑같은 답이 나올 거예요. 두 가지 풀이 방법을 모두 다 여러분이 의식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이제 9번인데, 의외로 이런 식의 응용 문제, 이런 식 문제가 많아요. 그나마 저는 책에 있는 문제 다 안 보고, 책에 있는 문제에도 좋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풀려고 좀 이렇게 스키핑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는 문제가 이제 10번이에요. 어떤 농산물을 검사하는데 A는 4시간, 자, B는 A의 2배. 그러니까 그건 8시간 걸렸다는 거죠. C는 B의 1.5배.
그러니까 A의 1.5배이기 때문에 이것은 12시간입니까? 12시간? A는 4시간, B는 A의 2배, C는 B의 1.5배 걸렸다. A와 B가 검사를 시작하고 나서 C가 1시간 늦게 들어왔다. 전체 검사는 몇 시간 만에 마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이 답이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복잡한 형태로 나오는데 아무튼 그 원리에 의해서 식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방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A는 1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양이 이것은 A는 4분의 1이고 B는 8분의 1이고 C는 1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A와 B가 검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1시간 늦게 C가 왔다. 전체 검사를 이것도 조심할 것이 전체 검사는 몇 시간에 맞출 수 있겠는가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A와 B가 검사를 시작하고 C가 1시간 늦게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전체 검사는 몇 시간 만에 맞출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이 전체 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가 함께한 시간을 우리가 X라고 합시다. A와 B가 함께한 시간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본다면 A와 B가 함께한 시간을 X라고 본다면 자, A와 B는 이거랑 이거죠. 그러니까 같이 한 일의 양은 4분의 1 플러스 8분의 1입니다. 자, 이것은 몇 시간? X시간. 다음에 플러스 C가 1시간 늦게 들어와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1시간 동안이라는 거죠. 그럼 A, B, C가 한꺼번에 한 일의 양은 4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12분의 1이 될 겁니다. 이때 1시간이죠. 이것이 얼마다? 이것이 1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식 자체가 보다시피 이제 복잡해지고 있어요. 쉬운 얘기가 아닌데, 이것은 A와 B가 한꺼번에 한 이런 식의 일의 양, 시간. 이것은 A와 B와 C가 같이 한 일의 양, 그 다음에 1시간. 이게 1이 되는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제 전체 검사이기 때문에 실질이 이걸 구하면 여기가 1이고 11분의 4, 2고 11분의 4이기 때문에 자, 이게 아니라 이제 이게 될 거란 의미가 되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 X는 2가 아니면 이게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전체 검사를 물어봤기 때문에 A, B가 한꺼번에 한 시간을 X로 본 거죠. 물론 이걸 X로 본다면 이거 전체를 X로 보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또 복잡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쉽지 않죠. 우리가 보다시피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것이 말대로 이걸 또 통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통분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걸 극복하고 이제 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물론 이것도 이제 아까 8번처럼 이렇게 방법이 따로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보다 이제 이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따로 구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죠. A가 한 시간이 얼마냐? 이걸 다시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봤잖아요. 여러분한테 어떤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A는 이건 1시간에 8분의 1을 하잖아요. 근데 A가 1시간은 전체 시간은 A가 1시간 동안 한 일량은 8분의 1이고 자, A, B가 함께 1시간에 X를 본다면 이것은 X 플러스 1시간 한 거고 자, B는 12분의 X 플러스 1시간 하는 거죠. C는 이것은 요게 이제 8이 아니라 4겠죠. 4. A는 4. 여기가 8. 그리고 C는 12분의 1 하는 거죠. 1시간이 1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1이다. 이렇게 풀어도 아까랑 똑같은 식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어떤 끝장 일단이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통분하는데 이건 24로 통분되죠. 24. 24로 통분된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값은 X값이 아니라 X 플러스 1이라는 값, 그것만 조심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의외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 자, 이것도 이제 조금 응용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보다시피 시골 농가의 밭을 경작하는데, 형은 혼자서 4시간 걸리고, 동생은 혼자서 8시간 걸린다. 형이 혼자 2시간을 경작한 후에 동생이 작업을 돕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전체 일의 75%가 경작됐다. 형과 함께 경작한 것은, 형제가 함께 경작하는 것은 몇 분 동안인가? 이거 우리가 X를 보고 풀어줘야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보면 이제,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형 혼자서 4시간, 동생은 8시간. 그러니까 형은 1시간에 4분의 1, 동생은 8분의 1 하는 거죠. 근데 형 혼자서 2시간 한 다음에 같이 했어요. 그래서, 형이 한 일의 양은 뭐냐면, 아까 이제 구한 두 번째 방법에 하면 이것은 2시간 플러스 X시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한 시간, 일의 양은
8분의 x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물론 책에서는 이렇게 풀지 않았지만 이제 아까 풀이한 두 번째 방법에 하면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1이 아니라 75%니까 75%는 4분의 3이 되겠죠. 4분의 3. 이렇게 이제 뭐 0.75보다 이제 분수로 나타내는 게 나을 겁니다. 자, 이게 뭐죠? 형이 한 1의 양이야. 4분의 2시간 플러스 x. 그리고 8분의 x. 그래서 양변에 뭘 곱한 다음에 8을 곱한 다음에 우리가 x값을 구하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x도 뭐냐면 x도 지금 이건 시간이죠.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 x에다 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곱하기 이제 60을 하면 우리가 분이 되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속력 구할 때, 시간 구할 때도 구해봤잖아. 여기서 구한 x는 지금 이 단위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입니다. 거기다 60을 곱하면 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구해본 결과 답은 이제 3분의 2시간이 나오고 3분의 2시간은 이제 60을 곱하니까 이제 40분이 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 바래요. 자, 여기까지 본 것이 일에 관한 문제, 상당히 많은 그런 시간을 거쳐갖고 일에 관한 문제를 봤어요.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거만큼 비중이 크게 나오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 물론 이제 응용수리보다는 뒤에서 자료 해석에서 더 중요한 문제가 이거예요. 증가율과 이윤율, 수익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증가율과 감소율, 그 다음에 바로 이윤율, 그리고 우리가 할인율, 그 다음에 수익률, 이 내용이 원리가 아주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더 철저하게 계산하고 연습하는 것이 바로 자료 해석에 있어요. 자, 먼저 간단하게 본다면 x가 a%, 증가율 a%가 주어질 때 그때, 그러니까 x가 a% 증가되면 그때 a의 양은 x 플러스 100분의 a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 20%라면 이것은 x의 1 플러스 100분의 20이 되는 거죠. 20. 그러니까 이것은 x 곱하기 1.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x가 되는 거죠. 1.2x다 이렇게. 자, 알겠죠? 20% 증가되니까 이것은 여기서 0.2를 더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감소율이다. 이게 30%다 그런다면 이것은 x의 1-100분의 30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이것은 0.7y가 되겠죠. 이것이 0.7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증가율, 감소율, 또는 우리가 이제 성장률, 뭐 경제 성장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것이 모두 같은 의미로 우리가 계산되는 겁니다. 물론 뒤에 가서 이제 상품으로 따지면 이제 어떤 이윤율, 그 다음에 판매에 따른 어떤 수익률도 계산되는 원리랑 같지만, 일단 여기서는 증가율, 성장률, 이건 어떤 어떤 생산량 증가율,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그죠? 어떤 뭐 실업률, 뭐 증가율,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변수에 관해서 이런 식의 어떤 비율이 계산되는 그런 가장 간단한 원리가 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다음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죠. 뭐 이건 간단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연봉이 840만 원인 지수는 올해 15% 인상된 금액을 월급으로 수령하는 경우 월급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지 12로 나눈 다음에 이제 15%를 하던가 연봉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걸 그지 15% 계산한 다음에 바로 이제 15%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2로 나누던가 뭐 어느 방법도 가능할 겁니다. 말대로 이제 840만 원에 15% 인상됐으니까 1 플러스 100분의 15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40 곱하기 1.15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11로 나누고 시작하는 게 더 쉬울 뻔했나? 840 곱하기 1.15. 자, 이걸 곱하기 10분의 1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월 단위로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원리예요. 우리가 어떤 증가율에 관한 것을 이제부터는 이 과정을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계산될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볼까요? 2번. 2번 말고 이제 3번이 나오네요. 2번도 문제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연습 문제를 보고 풀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는 겁니다. 자, 3번 문제는 조심할 것은 이제 150%로 복사할 그림을 잘못하여 120% 복사했다. 원래대로 120% 크기로 하려면 몇 % 확대 복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그것은 증가율에 대한 퍼센트랑 요 퍼센트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는 보통 어떤 월급이 100% 올랐다는 것은 2배 된 거죠. 2배.
월급이 100%라서 2배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복사가 100% 됐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랑 똑같은 비율로 복사됐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얘는 120% 복사됐다는 것은 이것은 20% 증가됐다는 뜻이죠. 우리가 원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화돼서 설명하고 있잖아. 복사 100%라는 것은 똑같은 비율로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2배 증가됐다는 말은 틀립니다. 복사에서 사용되는 비율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어떤 것이 있는데 이거를 120% 복사했어. 그지? 이거 20% 증가된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B가 나왔죠. 이걸 다시 몇 프로 증가되면 몇 프로 하면 이것이 전체 몇 프로인다. 이것이 50% 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150%를 복사할 내용은 이제 50% 증가되는 거니까 150% 복사는 50% 증가. 20% 잘못했어. 그럼 몇 프로를 더 해야지 되겠는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습관적으로 우리는 50%니까 여기 20% 이게 얼마다 이것이 30%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30% 됐을 때 130%가 되는데 클 거 아닙니까? 아까 이거를 120%를 봤기 때문에 120%.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산술적인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좀 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것은 지금 A에다가 지금 120%니까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곱하기 원래 100분의 1 플러스 100분의 20인데 이것은 1.2가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 이제 곱하기 이게 X프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X가 들어가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그렇다면 이것은 A에 150%니까 1 플러스 100분의 50이 되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들어갔을 때 이게 되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양변에 A를 나눠주고 요게 1.5가 되는 거죠. 1.5. 그럼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A가 약분된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1.1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X는 1.2분의 1.5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X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분의 1.5가 들어가면 이것이 뭐가 되죠? 1.54가 됩니까? 1.54. 요거죠. 요걸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5가 되겠네요. 그지? 요 계산 것은 1.25가 됩니다. 1.25. 1.5를 1.2로 나누면 그럼 여기 1.25이기 때문에 여기 1이기 때문에 이것이 0.25 x는 25%가 되는 거지. 25%. 그래서 이것은 125가 되는 겁니다. 요 전체에서 아까 말한 복사에 관한 퍼센트는 다르기 때문에 1.25가 나왔던 이 자체가 이것이 125%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한 20%에 여기가 25%에 25%를 하면 이것이 50%가 된다는 뜻이야. 30%가 아니라 했죠. 아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3번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 비율에 관한 문제는 이거 말고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응용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유형은 이겁니다. 자, 4번. 넓이가 A 제곱 센티미터인 삼각형 높이를 10cm 늘리고 밑변을 10cm 줄인다. 그럼 아까랑 똑같이 우리가 10cm 늘리고 줄이면 새로운 삼각형의 넓이는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A가 2분의 1에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를 하나는 10% 늘린다는 것은 자, 2분의 1에 이거 10% 늘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얼마 A다. 10% 줄이면 어떻게 되냐? 얼마 B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그럼 이것은 이거에 비해서 얼만큼 커지겠는가 작아지겠는가 물어보는 거죠. 자, 10% 늘리고 10% 줄인다고 우리는 아까 산술적으로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0이 된다면 그대로 되겠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한다는 겁니다. 얼만큼 변한다. 그리고 변하는 원리를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 바래요. 하나를 10% 늘리니까 이것은 1.1A가 될 겁니다. 1.1. 그리고 10% 줄이니까 0.9가 되겠죠. 아까 10% 늘리는 것을 우리는 1 플러스 100분의 이렇게 A로 봤기 때문에 A를 집으면 이런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본다면 이거는 2분의 1에 AB가 나오고 요거 두 개 곱하면 이것은 0.9가 됩니다. 그죠? 0.99.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A라고 봤을 때 이것은 0.99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 줄이면 이 10%의 10%는 얼마 되죠? 이것은 1%가 되죠. 1%가 깎인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1%가 깎이면 이것이 0.9가 되죠. 그러니까 만약 20%가 어떨까? 20%는 거지. 이것은 바로 20%그러니까 이것은 0.4, 22 곱하기 2는 4이기 때문에 0.4, 그러니까 이것은 4%가 줄이는 거야. 0.04 줄이는 거죠. 30%면 30% 느리고 30% 줄이면요. 이제 똑같이 느리고 줄여야 돼요. 다르게 느리고 줄이면 공식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 늘리고 10% 줄이면 이건 커지겠죠.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질 거 아닙니까? 이제 느린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우리가 계산이 돼야 되지만 똑같이 느리고 줄일 때는 그걸 곱한 것에 퍼센트를 따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은 이제 이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찍더라도 이게 아니라 이 밑에 걸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이게 2번이 답이 되겠지만 자 그런 식 원리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말했듯이 일반적인 증가율 감소율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어떤 정가랑 됐을 때는 다음과 같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 x가 원가일 때 거기다 이윤율을 붙이면 x% 이윤율을 붙이면 이게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할인율을 붙이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이 x가 원가일 때 원가에 쓸 때 자, x에 1 플러스 1 플러스 100분의 a, 그지? 요게 뭐냐? 요게 정가 되는 거야, 정가. 이렇게. 자, a% 이윤율을 붙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통 할인을 하죠. 그럼 바로 1 마이너스 100분의 b. 요게 이제 할인가죠. 이게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그럼 이것이 할인가가 되는 거야, 할인가. 자, 요게 뭐지? 원가. 여기다 a%를 붙이면 이것은 정가. 거기다 이제 할인율이 붙이면 이것은 할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다르죠. 이 x가 이것이 원가 아니라 여기다 a가 들어갔을 때 이게 b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가에 관한 할인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다 관습상 이렇게 해놨지만 이런 식의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 알겠죠? 그죠? 우리가 아까 봤던 이제 증가율 감소율이 실제로 공식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는 이제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문제를 이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하겠습니다. 자,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1번. 자, 이것은 뭐 그대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랑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자, 원가 8만 원을 이윤율 40%를 붙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1 플러스 100분의 40. 뭐 그냥 하면 뭐 1.4 하면 될 겁니다. 정가 오래 팔리잖아. 정가 20%를 깎아줬다. 할인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00분의 2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4 곱하기 0.8이 되는 거죠. 0.8. 여기다 이제 8만을 곱하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할인, 바로 이제 박앤셀을 이렇게 하는 거죠. 맨 처음에 많이 붙였다가 깎아주는 척 합니다. 그래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을 계산되면 답이 이제 바로 89,600원이 나오는 이제 2번이 나오는 걸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에 2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이제 아까 봤던 이 삼각형 면적 내는 과 똑같아요. 3할에 이윤을 붙였다가 팔리지 않아서 할인해 줬잖아. 그러니까 3할은 똑같다면 이것은 원래 가격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손실이 더 커질 것이다. 근데 그것이 3할이니까 아까 그랬지만 0.3 곱하기 0.3이죠. 그리고 이것은 3%가 됩니다. 0.3 곱하기 0.3이니까 0.3 곱하기 0.3은 9% 되죠. 0.09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의 9%는 거지 900원이 되는가? 얼마큼 손실이 되는가? 자, 원래 한다면 이런 얘기죠. 바로 이제 이것이 이 만원에다가 3할 이윤이니까 1 플러스 100분의 30. 다음에 1 마이너스 100분의 30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셀프이기 때문에 30%야, 30%. 그러니까 이것은 0.7 곱하기, 그지? 1.3입니다, 1.3. 1.3 곱하기 0.7. 그러니까 이것은 7, 3, 21, 7일은 7이니까, 그지? 이것은 0.91이 돼요. 아까 말했지만 이제 9%가 나오죠. 그지? 900원이 손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그 전에 봤던 이제 삼각형의 면적 공식을 활용하면 암사로도 가능한 문제인데 실제로 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2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3번. 자, 이것도 뭐 계산 뭐 원리상은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정가 6만 원인 신발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지불액이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6만 곱하기
이제는 0.7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죠. 30% 할인됐으니까. 정가 A1을 20% 할인됐으니까 이것도 0.8A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까 이제 요것과 요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봤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것이 25만 원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때 할인 이전 신발과 바로 신발과 옷의 총액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6만 곱하기 A가 되는 거죠. A. 6만 곱하기 A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값을 구해주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A를 구했더니 A가 26만 원이 나옵니까? 26만 원. 그래서 합해서 이제 32만 원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 봅시다. 이 5번 문제가 좀 어려워요. 5번 문제가.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여러 번 나와줬고, 정가의 이하를 할인해 팔아도, 여기 이제 원가 있어, 원가. 원가 X인데, 여기다 이제 정가 나온 거죠, 정가. 정가가 아까 A가 나온다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할인가가 나오는 거야, 할인가. 할인가 B가 나오는 이런 식의 계통도죠. 그러니까 지금 원가의 이하를 할인해 팔아도, 정가를 이하를 할인해 팔아도, 여기 얼마예요? 여기 20% 할인하여 팔아도 원가 이할 만큼 이득을 보려면 이게 플러스 20이 되려면 이런 뜻이죠. 원가 보세요. 정가를 20% 할인하여 팔아도 그럼 할인가가 나오죠. 원가에 이할 만큼 이득을 보려면 맨 처음에 여기다가 원가의 몇 퍼센트를 책정해야 되는가, 정가를 위해서 여기다 플러스 몇 퍼센트가 돼야 되겠는가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고 잘 못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관한 문제 중에서 가장 좀 어려운 그런 식의 원리가 이겁니다. 자, 원가에 아예 몇 프로를 붙인 다음에 20% 할인해도 20%가 되겠는가 이런 뜻이죠. 아까 말한 그죠, 어떤 바겐세일에 대한 어떤 그런 원리잖아요. 자, 뿌는데 이제 여러분과 잠깐 힌트를 본다면, 아까 이렇게 산술적인 계산 안 된다 그랬죠. 이것이 40%는 안 될 겁니다. 왜? 40%에서 20% 빼면 20%다. 이렇게 산술적인 계산 안 된다는 거야. 이건 40%는 아니야. 이렇게. 자, 이거보다 크거나 많을 텐데, 그걸 한번 여러분이 구해보라는 뜻이에요. 여기 x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x를 해주면, 이런 얘기죠. 100분의 x 한 겁니다. 거기다가 1 마이너스 100분의 20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지? 이것이 이제 정가고, 여기까지는 할인가잖아. 이것은 x의 1 플러스 100분의 20이 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계산하면 이런 얘기가 되잖아. 그래서 아까랑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이게 x가 이제 소거되고, 이것이 이제 이것이 0.8이죠. 이것이 0.8이고, 이것이 1.2입니다. 아까 이런 거 비슷한 거 나왔습니다. 이거 복산 문제죠. 복사 문제에서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 1.2를 0.8로 나누죠. 그러면 이것이 1.1을 0.8로 나누면 이것은 이제 0.5가 돼요. 0.5. 1.2를 0.8로 나누면 1.5가 됩니다. 1.5. 자, 그럴 거 아니에요. 8은 8, 5, 8, 40. 그러면 이것이 결국 1.5가 된다는 것은 x가 이게 50%라는 거예요. 50%. 그러니까 이것이 50%가 됩니다. 50%. 그러니까 이 원리가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100원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50을 붙여. 그럼 이것이 150원이 되는 거죠. 150원. 여기다 20%를 할인해. 그럼 150의 20%는 0.1을 곱하니까 30원이 할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원이 나는 겁니다. 그것은 이 100원에 대한 120%가 이것이 20%가 그지? 20%가 이윤율이 붙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50%를 붙인 다음에 20% 할인해야지 바로 이것이 20%가 된다는 뜻이야. 아까 그냥 산술적인 계산 아니라 했잖아. 그래서 답은 50%가 돼주는 겁니다. 이것이 5번 문제였어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문제이고, 우리가 몇 번 연습을 해야 될 문제 중에서 꼭 알아둬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1시간 더, 한 문제 더 볼게요. 한 문제. 자, 8번 문제 보세요. 자, 그래서 같이 풀어보면 원가가 1200원인 머리띠에 20% 이윤을 붙였다. 그래서 400개를 팔았다. 머리띠가 100개당 5개. 그러니까 불량률이 5%죠, 5%. 그러니까 400개에 5%면 그것은 20개입니다, 20개. 20개가 불량분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윤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린 총 판매 금액에서 비용을 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윤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윤만 계산한다면 얘는 머리띠가 20%니까 이 1200에 20%를 하는 거죠. 1200에 20%는 0.2죠. 0.2. 그럼 이거 계산하면 240 나오다. 240. 240은 이제 우리가 플러스 이윤이 남는 거고, 다음에 원가의 30%뿐이 받을 수 없죠. 원가의 30%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70%가 손해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은 1200에 70% 0.7을 곱합니다. 그러면 7일은 7, 74, 840 이게 손해보는 거죠. 손해. 그러니까 이것은 손해보는 건 840, 이득 보는 건 240이야. 근데 아까 400개 중 20개가 불량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상적인 제품은 240 곱하기 380이죠. 380. 다음에 이것은 플러스지만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는 이것은 몇 개? 20개가 840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은 아까 380에 240 플러스 840은 마이너스인데 그 불량분이 20개. 그럼 우리가 계산되는 이제 총 이윤이 나올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이 되겠죠. 이게 훨씬 이윤은 적지만 개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 나올 건 확실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계산된 값이 이제 74,400원이 된다는 뜻이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다음 시간 이어서 그 다음 증가율 감소율을 이용한 연립 방식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